아까 서 대변인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정봉주 후보의 이 막말 논란, 구설, 설화에 대해서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봉주 후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 대전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 막말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정봉주 후보 논란이 계속 있어서요. 대표님이 윤리감찰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이 대표도 심각,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를 대전 현장에서 정봉주 후보 건을 말하면서 저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덧붙이는 말. 그런데 사실 이 대표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함과 동시에 정봉주 후보 건에 대해서 상대당 장해찬 후보의 과거 논란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이 공천할 수 있냐라고 했었죠. 저희한테 육성을 처음으로 공개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많은 세월이 지난 일이고 오래전 일이라 양해 바란다 라고 두둔성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말했다시피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잘못된 일은 없어지거나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좀 시간이 지났다 해서 그분이 잘못한 행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진 앵커가 직접 물었어요. 하재헌 중사에게. 이재명 대표가 마치 약간은 좀 두둔하는 듯한 시간 지나 오래된 일이다라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했더니 김영주 의원님. 네. 하재헌 중사 말은 이렇습니다. 잘못은 시간이 지나도 잘못한 거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아까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잘못했을 때 초기에 진정성 있게 본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면 그나마도 좀 달라졌을 텐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만 해도 우리 정봉주 후보가 사과하지 않았느냐 또 영상 내렸다 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언론상에서 사과의 진위 논의가 급격하게 번졌습니다. 실제 본인한테 가서 사과한 거 맞냐. 본인은 어저께 사과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정폭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얘기 또 사과 자체가 거짓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태풍처럼 스노우볼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제 모습하고 오늘의 모습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견디기 힘든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윤리감찰까지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울러서 정봉주 후보한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빨리 당이 그냥 쳐내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달라.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혀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정봉주 후보 당사자에 대한 당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이제 어제 얘기하고 전혀 다르게 국민 눈높이 윤리심판은 윤리감찰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선대위 수준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결과를 낼 부분이고 그 결과들이 아까 우리 서영주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는 그 사퇴까지를 가야 될 시점에 그런 분위기라면 오히려 지금 가장 정봉주 후보가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까지도 그 안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재헌 중사 얘기.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오래된 시간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 중에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모양인데 여기 이른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재검토해야 된다. 탈락시키는 게 맞다. 제3의 인물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시일 내내 뭐 금명간에 정봉주 후보 거취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봉주 후보 사실 저 상황이 오늘 오전부터 지적됐는데 별다른 입장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잖아요. 예.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길이 보이는데 계속 여기에 연연해 하면은 그러면 길이 잃어가지고 더 큰 재난을 갖다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봉주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가지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복권을 해줘가지고 이제 피선거권이 회복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한 거는 제가 알겠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버티는 것이 과연 본인과 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봉주 전 의원이 과연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딱한 거는 정봉주 의원보다도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네. 정봉주 후보가 계속 만약에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당도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고 그 시간 과정 동안 또 총선판은 어려워질 테고 당도 지금 시간을 주는 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전망은? 아니 일단은 총선이 4주도 안 남았어요. 예. 이제 3주하고 4주 뒤 수요일에 이제 총선 아니겠습니까? 4주 뒤 이맘때쯤이면요. 이제 총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텐데 시간 금방 갑니다. 그때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끝까지 버티면은 아마 선거 명부에 정봉주 전 후보가 이름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는 민주당에서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의 이른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이렇게 좀 흘러나온 거 보면 당에서도 심각성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제가 좀 눈에 띄었던 문장이 있어요. 제3의 인물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봉주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든 당이 공천을 취소시키든 낙마할 경우에 2위인 박용진 현역 지역구 의원이 부활하는 거냐? 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그리고 강의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그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에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지금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이 제가 직관적이진 않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원칙인데 그 논리가 뭡니까? 박용진 의원은 안 된다는 논리가? 그렇죠. 뭐 논리 없습니다. 저게 무슨 논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긴 사람이 저거 했는데 그렇다면 차점자가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박용진이라는 인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와 이 시스템을 짠 겁니다. 즉 박용진을 안 주기 위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박용진을 안 주기 위해서 하위 10% 줬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지금 3명 경선에서 결국 이제 정봉주를 올려서 결국 나중에 결국 탈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떤 표적으로 찍힌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 지금 보십시오. 서대문 갑에 자, 김동아 지금 변호사를 주기 위해서 저 평택갑에 있는 걸 올려서 선거 룰도 바꾸고 결국 성치훈 후보를 제끼고 또 3번을 올려서 그렇게 또 당선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불리하면 저 밑에 있는 그 법률위원장 그 양분남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그냥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100% 그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간에 바꿔서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박강원 의원 딱 3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타켓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정봉준이 탈락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박용진은 안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 말은 하지만 그 시스템은 뭐냐? 절대 비명은 안 된다. 오로지 친명만 된다.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너무 단언을 하셔서 결과를 보십시오. 너무 단언을 하셔서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의 반론도 좀 들어야 될 때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절대 비교가 되는지는 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서대문 갑 특히 성치훈 후보 예비 후보 낙마하니까 김동아 후보 4위라고 올렸다. 그럼 뭐 마찬가지로 광부굴도 이렇게 정봉주 후보가 본인이 물러나든 아니면 당이 공천 취소하든 그러면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다시 뭐 누군가 경선 붙이든지 아니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3의 인물이다. 비명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비명들이 대부분 공천에서 떨어졌다라는 차원에서 비명 행사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개인으로 보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보면 결국엔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민심 자체가 말하자면 세대 교체를 원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러라라는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서대문 갑의 청년 후보를 저렇게 올렸으면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상대 후보가 1등 후보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차점자를 올리는 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에서 광주 강산구 갑의 이용빈 의원 이번에 이제 그 고배를 맞으셨잖아요. 당시에 이영석 후보라는 분이 1등을 했고요. 2등을 이용빈 후보가 했어요. 그런데 이영석 후보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검찰 고발되고 압수수색 당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차점자인 이용빈 후보를 올려서 의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이런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요. 선거법 문제나 압수수색 문제나 검찰 고발됐는데 또 막말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부분들을 봤을 땐 그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점자, 그 다음 사람을 올리는 것들이 지금 기준에는 부합되다라는 차원이지만 결국에 또 전략적 측면도 당에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에서 봤을 때 여기를 그런 기존의 방식도 있지만 다른 제3의 인물로서 전략 공천을 함으로써 뭔가 그 다음에 있어서의 세대 교체론에 부합된다라고 판단해야 되면 당에서 또 고심을 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원칙은 조금 어길 수 있어도 중요한 건 총선판이니까 전략 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사정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강북을은 사실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 나가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누구 전략 공천에서 누구 꽂아 넣어도 실제로 유권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의 임무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실제로 뭐 박용진 의원이 아니더라도 근데 뭐 차라리 이성훈 후보한테 주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서대문의 케이스를 보면 말하자면 3등을 빼고 하자가 있으니까 4등을 올린 거잖아요. 김동아 그 변호사를 올린 거고 실제로 뭐 서대문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전국 권리당은 저도 투표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각 지역마다 케이스가 달리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보면 뭐 지금부터라도 저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의 어떤 특성 말하자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이 절대 우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이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박용진 후보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목함질의 용사 하재현 예비역 중사의 말로 사과를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변명, 사과문도 어이없다는 표현 얘기까지 실제 육성 목소리 안과 첫 번째 이슈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